자, 익산에서 멀리 오신 우리 강익현 원장님이십니다. 벌써 맨발로 걸으신 지 작년에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그동안에 오시는 환자분들께도 맨발 걷기 접지를 많이 이제 권해 주셨고 그동안에 이제 임상 경험이나 이런 걸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환자들하고 진료를 하면서 제가 환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왜 매일 접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일을 해야 되냐? 그럼 매일 전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왜 매일 전기가 생기냐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초혈관의 지름보다 거기를 통과를 해야 하는 적혈구의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큰 적혈구가 통과를 해서 목표 지점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지름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적혈구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몸을 접습니다. 그 속에 맞게 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부딪히면 전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이 벼락도 보면 작은 얼음 알갱이가 바람에 부딪히면서 바람 입자하고 이 얼음 입자하고 부딪히면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이 되면서 이제 번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물질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근육을 쓰면서 슬라이딩 하죠. 근육이 이렇게 액틴, 비오신,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운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 생체전기 이야기만 우리들이 안 배워서 그렇죠. 이 근육이 액틴, 비오신 머리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커지는 것은 비오신 머리로 이 액틴 속에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펴지면 빠지는 거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전기 생기죠. 혈액을 이렇게 돌면서 전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전기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 전기가 우리 몸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들이 접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도중에 보면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훨씬 더 많은 혈액이 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접지를 해야 보통 사람들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운동하니까 건강하다가 아니고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접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기 하라고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치유 사례나 이런 것들은 참 많기는 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왜 매일 내가 해야 되냐면 매일 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체 전기라는 관점에서 저도 그런 쪽에는 좀 이해가 부족한데 지금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게 아마 몸의 정전기가 문제다 하는 일본 의사의 책도 있는데 그거하고 맞물리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몸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문제하고 이게 다 맞닿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참 아까 좀 미안하지만 전기가 플러스 전하가 생기면요,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폐하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하고 산성화가 되는 거하고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게 이제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하고의 산화의 변도에 따라 다른데, 여하튼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산성도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과대학이나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물질만을 가르치니까, 예를 들면 칼슘을 먹어라, 단백질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칼슘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세포막에서의 이 투과의 변화에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이게 산도이기도 하고 전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것이 없이 그냥 먹으라고만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데 막 책만 많이 사주면 야 공부가 되냐? 그건 아니죠. 말하자면 세포가 그것을 흡수하고 자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많이만 먹으면 이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게 방송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건강식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조금 거기다 붙이면 그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폐하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전기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면 우리 몸의 생리적인 작용이 최적화로 이제 간다고 제가 말씀 항상 드리는데 이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ATP를 생성시켜주고 하는 이 근저에는 항상 자유전자라는 게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원장님은 그런 것이 그런 변화되기 위한 그런 조건에 이제 산도하고 이런 정기적인 조건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바로 지금 이제 활성산소가 땅 속의 자유전자가 그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접지 이론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정기적인 상황하고 이제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조금 더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땅 속의 자유전자는 어쩌면은 우리 몸의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이 모든 것에는 항상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의 역할을 전자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제가 지금 화두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쩌면 지금 원장님의 말씀에서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하튼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의 조건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우리가 음식물에서 섭취한 것 중에 그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 속으로 전자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결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전자를 빼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 내로 전자를 계속 그 전자 전달계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치면 나오죠. 전자 전달계로 계속 전자를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자가 마지막에 뭘 하냐면 수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자가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전자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전자가 모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모자라. 그러면 전자가 모자라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자가 모자라게 되면 플러스 전기가 우리 몸을 장악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그 모자라는 전자를 지구로부터 받자는 거죠. 이 논리가 그렇게. 그게 이제 그 아까 전자의 결핍 현상하고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자가 모자라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전자를 계속 우리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굶으면 죽습니다. 왜냐? 결론적으로 전기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자를 공급해주지 못해서 죽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결국 맨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전자를 전자전달계에 공급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거든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자는 모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우리가 땅을 밟고 접지해야 되느냐를 아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